사회초년생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이라는 거친 경제 파도를 함께 넘고 계신 5060 선배님들. 솔직히 우리 다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 하나씩은 품고 살았잖아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 들어가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 꼬박꼬박 아껴서 적금 붓고 남는 돈으로 우량주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는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마트의 달걀값이나 주거비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주식은 또 어떻고요? 내가 큰맘 먹고 사면 떨어지고 에잇 안 되겠다 싶어 팔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성실함의 법칙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내가 주식을 사면 세력이 털고 나가는 것 같고 왜 나만 항상 정보에서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해온 건 작전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의 선거 스케줄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의 계좌를 야금야금 갉아먹던 진짜 범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남들이 차트 보면서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아하, 지금 대통령이 이런 수를 쓰고 있구나 하고 판을 읽게 될 거예요. 이 통찰력 하나로 여러분은 남들보다 최소 10년은 앞서가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2026년 트럼프가 벌이는 살벌한 쩐의 전쟁, 그 뒷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라면 뉴스에서 매일 듣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상원과 하원입니다. 아니 국회면 국회지. 왜 미국은 사극에 나오는 이름처럼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한 종류뿐이죠.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든 모두가 하나의 국회에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회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걸 양원제라고 부르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원은 우리로 치면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즉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회와 비슷합니다. 미국 전체에 44억 명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의원 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동네는 적어요. 이 하원의 특징은 임기가 딱 2년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짧죠. 그래서 하원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즉 물가나 세금 문제에 미친 듯이 예민합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를 깎을지 말지 정하는 아주 현실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행동대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원은 어르신들의 방, 혹은 각 지역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만든 나라잖아요. 인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각 주에서 딱 2명씩만 뽑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이죠. 상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꽤 길죠. 그래서 하원처럼 당장의 유행이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나라의 아주 큰 계약이나 조약을 맺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나 대법관 같은 고위직을 임명할 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원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돌보는 동네 반장님들이고 상원은 집안의 큰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이 두 곳을 모두 시험대에 올립니다. 특히 하원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짧아서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표심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상원과 하원이 뭔지 알았으니 다시 트럼프 사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경제를 아주 큰 백화점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이 백화점의 매니저인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준이 제일 힘이 셌어요. 매니저가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물건값이 오르네. 대출금리 올리고 돈 좀 줄여야겠다 하면 시장이 조용해졌죠. 전문가들은 이걸 통화정책의 시대라고 불렀고 우리는 금리 결정 날만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사장님인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매니저가 금리를 올리든 말든 사장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꺼내서 손님들에게 막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쿠폰 받아서 쇼핑하세요라며 선심을 쓰죠. 이걸 재정정책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사장님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선거 때문입니다. 2026년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사가 걸린 중간선거가 있는 해예요. 사장님 입장에선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와야
나중에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사장님은 중앙은행 매니저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돈을 풀고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억지로라도 활기차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돈을 쏟아부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직장 생활 6년 정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큰 고비가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정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6년차 징크스라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된 지 6년 정도 지나면 국민들이 이제 좀 질리는데? 혹은 그동안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반대편 당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당선되고 몇 년 뒤에 치르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여당은 하원에서만 평균 28석 이상을 이뤄왔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의 권력을 지킬 마지막 방어선과 같습니다. 지금 미국 하원을 보세요.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3석으로 겨우 5석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하원 의원들은 2년마다 선거를 치르니까 지금 당장의 물가에 엄청나게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단 한 석만 잃어도 트럼프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대통령, 즉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예상권을 쥐고 있는 하원을 민주당에 뺏기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좋아 보이는데 그 돈이 왜 평범한 우리 같은 초년생의 지갑으로는 안 들어오느냐고 공격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전략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 총력전입니다. 일단 밖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어떤가요? 맨날 중국이랑 싸우고 관세 폭탄 던지는 시끄러운 이미지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갑자기 무역 협상에서 안정을 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장님이 재계약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옆 가게랑 맨날 싸워서 백회커전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 손님들이 싫어하겠죠? 아유, 저 사장님은 맨날 싸우기만 해서 불안해 살 수가 없네라는 말이 나오면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안정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밖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기업 여러분 장사하기 힘드셨죠? 규제 다 풀어드릴게요. 돈 더 필요하세요? 제가 돈 팍팍 밀어드릴게요.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 어르신들의 방이라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곳들이 대부분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는 텃밭이라 상원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진짜 승부처는 우리 지갑 사정에 민감한 하원입니다. 트럼프는 하원을 사수하기 위해 지금 미국 내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돈을 푸는 식으로 기조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간 선거를 위한 관리 국면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훈풍이 부는 건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엄청 잘 벌어서라기보다 정부가 선거를 위해 에어컨을 잠시 끄고 온풍기를 세게 틀어놨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사장님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트 갈 때마다 느끼는 그 살벌한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5060 선배님들, 예전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장바구니가 묵직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담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도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치맥 한번 하려면 돈 10만원 깨지는 건 일도 아니죠. 유권자들은 주가가 1000포인트 오르는 것보다 내가 매일 먹는 계란값이나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물가예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긍정적인 평가보다 무려 30%나 더 높게 나옵니다. 예전 대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주가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당이 이길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유권자들은 주가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그 입장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풀어서 주가는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물가가 오를까봐 겁이 나는 거죠.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가 3%라는 마지노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에잇 안 되겠다 하며 등을 돌릴 겁니다.
우리가 주식 차트보다 마트 전단지와 생활 물가 통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가는 유권자에게 주가 지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인공지능,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입니다. AI가 이를 대신 해주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물건값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기적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주가는 폭등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같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증시는 축제인데 내 주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되고 부모님은 명퇴 걱정을 하시는 기이한 현상. 이게 선거 막판에 트럼프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병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오늘 1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2026년의 시장은 철저하게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지키고 투명인간 취급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을 부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고 유권자들의 차가운 체감 경기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제는 단순히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를 보지 마세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 하원 의석수가 위태로운가? 민주당이 노동시장의 고통을 얼마나 파고들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잡고 또 남들이 다 당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사장님이 이번 재계약 시험을 위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시장은 어쩌면 선거라는 연극을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답은 결국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1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경제뉴스에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라는 숫자와 소비자 물가라는 단어예요. 만약 뉴스에서 물가가 3% 선을 넘어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즉시 주식 앱을 켜고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트럼프 사장님이 아무리 화려한 파티를 준비했어도 이 물가라는 찬물이 끼얹어지는 순간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럼 물가가 3%를 넘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팔고 무엇을 사야 할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숨겨둔 진짜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실전 생존 전략과 2026년 하반기 투자 지도는 이어지는 2부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2부 안 보시면 오늘 1부 공부한 게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10년 앞서가는 투자 지혜, 지금 바로 2부로 따라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